장난처럼 왜 안 하세요? 쭉 짜친 승리를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시죠.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홍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사흘 만에 코스피가 반등했습니다. 일단 주요 8개국 정상들이 모였는데 그리스를 웬만하면 유로존에 남겨두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죠. 투자 심리가 조금은 좋아지면서 코스피가 조금은 올랐습니다. 1,800은 안 됐고요. 외국인은 오늘까지 무려 14거래 연속 팔았지만요. 네. 자, 과연 이것이 진정한 바닥인가? 그것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빠진다 그랬는데 이번 주 첫 거래부터 일단은 좀 올랐잖아요. 그래도 이게 이제 상승 추세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하긴 지난주에 뭐 그렇죠. 134포인트 이렇게 크게 빠져서 네. 조금 올라온 것일 자, 뿐. 근데 또 내일을 또 봐야 되고 기대를 또 해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반등의 중심에는요, 전차 군단이 섰더라고요. 삼성전자가 120만 원을 찾아가고 네. 현대차, 기아차도 3% 넘게. 그러니까요. 네. 참 이럴 때일수록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요? 교체 매매하다가 보면 수익률은커녕 점점 그쵸. 마이너스가 돼가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뭐 사실 낙폭과대주다, 전차 군단이다, 또 일부 경기 방어주, 내수주가 이럴 때는 속편하다. 이 세 개 섹터 가운데 A, B, C 잘못 교체 매매하신 분들은 이거 뭐 돌아가면서 네. 손실이 더 커지는 이럴 때는 뭔가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중국집 같은 데 가서 짜장면 먹고 싶어, 짬뽕 먹고 싶어, 뭘 먹을까? 뭐 이런 거, 짬짜면. 그런 것도 있듯이 네. 주식도 뭐 반반 있으면 어떨까요? 뭐 어떤? 현대차 반, 뭐 삼성전자 반, 뭐 이런 거. 기아차 반. 삼성차, 뭐 기아전자 이런 거.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와 센트리온 합쳐서 서울 리온. 그렇죠. 네, 이런 거. 그렇죠. 네, 괜찮네요. 예, 장CI 이런 거. OCI와 장훈씨. 네. 네. 미안합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반등했는데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고요. 네. 또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오늘은 또 마침 부부의 날이기도 축하해 합니다. 주세요.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네, 25년 전에. 예, 뭐 특별히 오늘 축하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 그 스태프 가운데서도 네네. 박다연 양이 네, 지금까지 미성년자로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네, 성년이 돼서 예. 제가 꽃다발 선물을 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도 뭐 박수 한번 보내주죠. 축하해요, 예, 다연 양. 감사합니다. 네. 예, 표정이 끝나고 뭐 파티 뭐 어디서 하신다면서요? 어디에서 쏜다면서요? 오피스텔에서. 네. 어디 누구 오피스텔? 네? 누구 오피스텔? 아니 저기 저희 사무실에서 네, 진짜 뭐 축하해 다 같이 가실 아니 거잖아요. 오피스 그건 오피스. 오피스. 네, 네. 오피스에서. 해를 빼야죠. 오피스. 오해할 뻔했어요. 그래 오피스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요? 다현 씨 얼굴이 막 어두워졌다가 다시 펴졌어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끝나고 또 우리 장우 씨의 멋진 화끈한 또 회식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아니 오늘 에리나 씨가 쏘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25년 전에 성인이 되신 그러지 장우 마세요. 씨한테. 네. 그래요. 자, 오늘 소송 겁니다. 시장은 국제변호사 통해서. 다현 씨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요. 스트라이크는 1,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먼저 1부는요. 김수영, 장훈 씨가 전문가의 멘토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처럼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짤 겁니다.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는지 대결을 펼치는 배틀 코너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이 1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오늘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거액 자산가들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2부까지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김수영 씨,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가, 왜 그러세요 또? 또 오냐고 그러세요. 네, 너무 슬픕니다.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전화는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함께 사연도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연? 그냥 아무 사연이나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하세요. 제가 14년승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수영 씨, 뭐 축하해요. 네?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자, 뭐 축하한다 네. 한마디. 그다음에 김수홍 씨 13연패 이제 그만 수건을 던지세요. 뭐 이런 사연 멘트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장훈 씨 한 텀 쉬세요. 그죠? 사람이 그럴 때도 있어요. 쉬어야겠어. 그래요. 자, 이따가 회식 생각에 조금 가슴이 아픈 우리 장훈 씨와 함께합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이제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해 볼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영 씨, 장우 씨에게 멘토링을 해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어떤 주식 투자에 장기가 있으신 분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주식 배틀 1억 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룬 뒤에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영,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됩니다. 주식 배틀 1억 쇼 페널티도 있죠. 진 팀은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대로 종목을 매도해야 한다는 건데요. 매도 종목 역시 전문가가 조언을 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 씨가 하게 되고요.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인다 할 경우엔 승리한 팀을 의도하는 다른 반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오늘 김수영, 장우 씨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장기가 있으신 분일까요? 먼저 김수영 씨의 멘토부터 소개 받아볼까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고종현 전문가입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칩니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한편 장우 씨의 멘토분은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조금규 전문가입니다. 자, 실전 투자는 게임의 룰부터 다르다. 시장 흐름에 맞는 선도주 포착과 체력의 대응 전략,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조금규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부터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종현, 조금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시장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죠? 오래간만에 겨우겨우 반등을 해서 1,800 부근까지 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고종현 전문가님 전차 분단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예. 일단 뭐 시장은 조금 올랐지만 일부 종목의 쏠림에 의한 반등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지금 오늘 삼성전자하고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이 좀 들어섰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뭐 1900포인트가 이탈되면서 가장 많이 내려온 업종의 종목군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4일 동안 시장이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빨리 빠졌다라는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오늘 좀 수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큰 시장을 돌려놓는다라고 의미를 좀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2월 달부터 상승이 멈춘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멈춰주고 이제 가격 조정을 줬기 때문에 그 주도 종목군들을 제외한 주변 업종군들의 이제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많이 지금 서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190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서 주도 업종군들까지 이제 하락을 진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과대납폭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등세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가 아닌가.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을 돌려놓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빨리 빠진 시장은 자율적인 반등을 통해서 약간의 이제 단기 반등을 좀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시장 흐름이 오늘 관찰됐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유럽에서 이제 그 특별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스페인이나 이태리의 무제한 국채 매입과 같은 그런 대책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반영적인 측면상에서의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수요일 저녁에 그러한 이제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서 목요일장에서 우리 시장이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 위치상에서의 이제 그 시장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 내일 모레 정도 수요일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이 변동성에 의해서 약간의 이제 가격 메리트와 아무래도 우려감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고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아무래도 확인하고 가자라는 전략이 맞는 시장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추세적 상승은 이른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제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조금기 전문가님. 유로존에 잔류하도록 좀 돕겠다라는 국가들도 많은 것 같고, 혹시 떠나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마련하는 것 같고. 근데 이러다가 하나 또 터지면은 시장이 또 내릴까
있을까 봐요. 그런 거는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처리 문제는 한 4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지금 잡고 있는데 나와 있는 그런 그 시나리오들은 거의 주가에 좀 반영됐다고 보고요. 탈퇴를 하더라도 탈퇴를 하기도 좀 어렵고 전방적으로 지금 탈퇴를 하더라도 큰 추가적인 그런 충격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일단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좀 연장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지금 두려운 게 유럽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스에 대한 문제, 스페인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충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실 부분은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터지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이미 주가에 거의 반영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확산되는 흐름이 아니라 오늘 그 전차군단이 올라왔던 것도 지수적인 부분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올라오기는 아직까지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차군단 그 지수 관련 대형주,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이 아직까지 부담이 적은 종목으로 먼저 끌어올려놓고 지금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우왕좌왕을 하다가 범하지 말아야 되는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지금은 반등에 초점을 두고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있고 만약에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가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고요. 저점 매수를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8일짜리까지 올라가는 종목은 굉장히 슬림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단기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흐름 자체가 나빠지면 즉시 팔고 나와야 되고요. 왜 지금 들어가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는 왕왕 지금 저점에서 못 들어가면 한 4나흘 정도 반등 흐름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또 쫓아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확실히 더 피하는 게 더 좋다.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게 리스크가 기다리다가 4나흘 기다리다가 아 진짜 가네 그러고 쫓아 들어가는 그런 흐름보다 굉장히 낫다. 항상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반등이 들어오면 한 4나흘 정도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가기 때문에 그 역사이클에 걸리지 않으려면 지금은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 반등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저가 매수 지금부터 조금씩 나서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수영 씨, 장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 배틀 1억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익률 보기 이전에 김수용 씨는 지난주 금요일에 유비벨록스를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장우 씨는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과 SKC를 동시에 편입하고자 하였습니다. 과연 포트에 들어갔을런지 원하는 가격에 말이죠. 수익률 먼저 김수용 씨 것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서울반도체 3.7%, 오늘 2% 넘게 올랐어요. 오늘 같은 날. 유비벨록스도 일단 잡힌 모양이네요. 살짝 눌림 매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자마자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종목은 너무너무 슬림화해졌죠. 김수영 씨 두 종목 모두 다 플러스를 내는 상황. 갖고 있는 거 더 수익이 커지고 하나는 사자마자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장우 씨 포트를 한번 가볼까요? 자, 동화약품 CJENM, 다시 수익이 좀 나네요. 드디어 CJENM이 동화약품보다 훨씬 더 큰 수익. 오늘 같은 날 6% 넘게 오른 CJENM입니다. 이오테크닉스 안타깝게도 매수가 안 된 것 같고, SKC 역시 김수영 씨처럼 잡자마자 수익을 내는 종목이 한 종목 있네요. 자, 이오테크닉스는 안타깝게도 200원 차이로 매수가 안 된 모양이고 SKC는 만약에 눌림에 샀더라면 수익이 훨씬 더 컸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CJENM이 오늘 2% 넘게 빠지다가 장 막판에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6% 넘게 급등해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김수영, 장우 씨 플러스권으로 올라온 종목도 많이 보입니다만 문제는 장우 씨가 비중이 꽤 높은 종목들이 이게 수익률이 줄질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주식 배틀 1억 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우. 오늘도 역시 장우 씨의 승리일까요? 최종 결과는요? 그렇지! 장우 씨 진짜 축하드리겠습니다. 14연승. 이제
소감으로 할 말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많아요. 아, 그래요? 많고요. 네. 우리 그 최일레나 씨가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13연승의 금요일이다. 네. 이렇게까지 저를 뒤끝 있는 남자 얘기하면서 장우 씨. 김수용 씨 편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 편파 방송을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14연승의 월요일입니다. 자, 이제 곧 뭐 연승이 아니라 이게 곧 바로 그 추세의 시작이고요. 네. 14연승이 24연승, 34연승이 계속됩니다. 이쯤에서 김수용 씨께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박싱 경기에서 이제 도저히 가망성이 없을 때 수건을 던지거든요. 네네. 게임을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네. 이제 그만 수건을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용 씨, 네, 돌을 던지고 싶네요. 돌. 이거라도 좀 드릴까요? 던지라고요, 장홍 씨한테? 던지고 싶네요. 흰 테이프, 흰 돌. 예. 아니 김수용 씨 이제 심경을 물어보기가.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니 뭐 왜냐하면, 턴어라운드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비록 졌지만, 요즘 같은 장에서 또 플러스 수익을 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정말 동방 박사와 고승환 전문가에게 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감사를 뛰어넘은 네. 승리도 가져와야죠. 그렇죠. 이제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이제 플러스로 됐으니까 이제 네. 승리. 네. 네. 파이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네, 김수용 씨,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예, 파이팅하고 아마 내일부터 옵션 하실 겁니다. 아까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던데. 나이스 네. 캐치. 예. 이제 예. 뭐 옵션으로 승부하시죠. 아니에요. 김수용 씨 또 오늘 멘토링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요. 오늘 또 마지막 황제 고종 현 전문가가 계시죠. 깜짝 않습니까? 놀랐어요. 여기 황제가 없는데. 고정현 전문가 또 황제님 부탁합니다. 마지막 네. 황제? 예. 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죠? 아니요, 황제예요. 종목 지금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요. 애드립이 생각 안 나시네요. 아니요, 맞아요. 일단 연패하고 계신 김수용 씨 포토부터 좀 자세히 좀 진단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서울반도체하고 유비밸럭스인데요. 네. 전기전자 이제 부품주 두 종목 좀 가지고 계시는데 뭐 서울반도체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LED 관련주고 유비밸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유명세를 타고 있는 종목인데 성장하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휴대폰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급도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 속에서 위쪽에 서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보유라는 것에 대한 전략 자체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보유 지속 좀 하시면서 지금 나타나 있는 그 전략대로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 다 뭐 괜찮아 보인다. 수급도 좋아 보이고 이렇게 어려운 장, 서울반도체 그리고 유비밸럭스 계속해서 들고 가면 좋겠다. 비중이 좀 아쉽진 않으신지요? 각 20% 아니요, 정도. 예,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네.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제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현재 그 가격 메리트가 진하고 반등이 들어갈 때 좀 세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대형 사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을 비중 좀 많이 그렇죠. 실는. 예. 예, 좋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또 마지막 황제 오늘 급 별명 다신 고정현 전문가의 오늘의 종목 공개가 되니까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실 준비하시고 현금이 특별히 또 있으시다 하신 분들은 기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규 전문가님이 우리 장우 씨 14연승하고 있는 포트를 좀 봐주시겠어요? 예,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동화약품이라든가 CJ ENM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 상황인데요. 다만 그 CJ ENM 같은 경우에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렇게 큰 그 변동성이 없는데 CJ ENM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조정폭이 커졌다가 오늘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항형이 이렇게 좀 반등이 들어왔을 때 바로 뚫고 나가지 못하면 다시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고점을 그나저나 형성을. 금요일날 이상훈 전문가님도 이제 이렇게 반등을 보기 전에 네. CJNM 반등을 좀 하면은 현금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이제 내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아. 그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그 지지선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들이, 그러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급해졌다. 뭐 이런 그 반증이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가지 못하면 다시 한번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돌파해서 11,500원 이상으로 좀 올라가 줘야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온 테크닉스는 매수가 안 됐으니까 뭐 반도체 마킹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건 놔두시고 여기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확인하고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성은 있으나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너무 폭을 크게 보시진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태양광의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표준화, 좀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는 자체가 그 업황 자체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게 되면 그게 지금 그 시장 상황이 그동안 늘려놨던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감안했을 때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SKC 짧게 반등 노리고만 한번 들고 가보자. 이오테크닉스 혹시 이제 장훈 씨는 안 잡혔는데 매수를 끝끝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200원 차이라 좀 융통성 있게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보이고 반등을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잡으셨다고 한다면 조금 더 견뎌보는 거 괜찮습니다. 오늘 반등을 시도하다가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반등을 줄 것 같은데 반등 탄력은 강화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짧게 보고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반등 자리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도 역시 SKC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반등으로만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 팀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멘토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제는 또 빠질 수 없는 시간, 페널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연승 장우 씨, 네. 앞서서 뭐 치우친 방송 사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굉장히 여유 있게 우리 김수용 씨 포트 가운데 어떤 종목을 지금 서울반도체하고 유비벨록스밖에 없는데 어쨌든 네, 고민하실 서울반도체예요. 네. 예? 서울반도체. 10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 네. 네, 상의하는 척 하겠습니다. 그럼. 예, 그럼 곧바로 하세요. 네, 상의하는 척. 째깍. 네, 됐습니다. 자, 상우 씨, 네, 상의하는 척 끝나셨나요? 네, 네, 끝났습니다. 결과는요? 자, 오늘 페널티 매도는 서울반도체. 아래 있는 유비벨럭스. 아래 있는 네. 네, 그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놀라는 척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왜냐면 김수용 씨가 네네. 지난주까지 굉장히 조금 의기소침하시고 굉장히 좀 많이 다운되셨는데 네. 이번 주 오늘 첫 월요일이 시작이고 오늘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만 사실 뭐 플러스로 내일이 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요즘 네. 굉장히 그 변동성이 심한 장세인데 일단 화이팅 하시라는 의미에서 네. 매도 안 시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네. 좀 이제 막 플러스로 해서 네. 자리를 잡아가는데 여기서 또 매도되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자꾸 마음이 이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제가 다 감사하네요. 네. 예, 김수영 씨 뭐 좋으시죠? 네. 괜찮죠? 아, 가져가는 게 차라리 낫죠? 예. 오늘따라 좀 말씀을 좀 애드립이 많이 생각이 안 날 좀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갑자기 뭐, 김수영 씨가 파이팅 하셔서 그래요. 원래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오늘 좀 많이 당황하는 것처럼 네. 좀 보이실 것 같아요. 네. 파이팅 하잖아요. 아무튼 두 종목 괜찮습니다. 네. 예, 그래요. 왜 당황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줄 아세요? 왜요? 당황하고 계셨어요. 아, 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야, 그게? 당황 좀 그만하라는 애들이. 애들 입장에서 생각 좀 해보세요. 에이구,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널티 일단 김수용 씨 매도 종목은 없고요. 계속해서 오늘 경기 시작할게요. 자, 5월 21일 오늘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승자인 장훈씨 포트를 위해서 또 특별히 준비해 오신 종목, 조금기 전문가의 종목 들어보고 싶은데 지난주에는 단기 반등 노릴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었잖아요. 오늘은요. 오늘도 뭐 단기 반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장기로 보기는 어렵고요. 완전히 바닥이 확인됐다고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파미셀이라고 줄기세포 치료제 하는 업체하고 네. LG 패션하고 두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다든가 또 지금 줄기세포 보관 산업, 제대혈이라든가 뭐 성인 그 성체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은행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바이오 기반 구축 사업이라든가 화장품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원래는 그 FCB12라고 해가지고 의류 업체였었는데 지금 그 우회 상장을 해가지고 네. 줄기세포 업체로 좀 바뀐 뭐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이전에 그 세계 최초의 그 척수 손상 치료로 성과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학계에서 지금 인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눌림목을 받고 있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뭐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도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우량기업하고 부실기업하고 이원화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보였는데 거기에서 다행히 지금 그 통과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관점인데다가 또 이 통상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유상증자를 시도를 하게 되면 주가 관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상증자 납입이 될 때까지는 주가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여기 지금 하락 이후에 이렇게 지금 장대 양봉이 추전을 하면서 매물대를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요 흐름 자체가 기술적 반등할 때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항상 이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거래를 실려가지고 개인한테 물량을 주고 올라온 것이냐 그냥 올라온 것이냐를 지금 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요 두 번에 걸쳐 올라올 때 불과 장시작 5분 만에 상한가로 들어갈 정도로 강력하게 오면서 개인한테 거의 물량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을 때도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하락하에서는 물량이 분산되지 않은 관계로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 올리면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오늘이 그 내일 정도가 변화일이 강한 변화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손절매 가격대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 가격은 6,200원. 그러니까 오늘 6,190원 했는데 내일 뭐 어떻게 시작을 하더라도 시초가 부근에서 뭐 6,200원 정도까지는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지금 목표가는 7,500원. 그 이상도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들어가고 짧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7,500원 일주일 보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손절매 가격대는 5,800원. 5,800원 정도는 깨지 않으면서 강하게 흐름을 한번 줄 수 있는 패턴하에 들어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파미셀 같은 경우에 10% 비중으로 기간을 한 일주일 보고 들어가는 전략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 제가 지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LG패션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다가 예, 예. 손절매를 네. 터치하고 손절매를 짧게 잡고 들어가가지고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고 워낙 시장이 일주일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좀 전면적으로 물량이 분산되는 그 가운데 쓴 종목이 아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살짝 비껴나 있는 종목인데다가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뭐 그런 그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본격적으로 갈 때는 오히려 소외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시장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부담 없이 올려줄 수 있는 기관 투자자가 부담 없이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관점에서 추천을 해봤고요. 이 종목은 뭐 아시다시피 그 브랜드 파워 상위 그 패션 의류 업체이고 또 지금 그 과매도에 따른 저가 매트가 굉장히 큰 종목이라 오늘도 좀 흐름이 좀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런 흐름이 38,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목표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중국 진출의 원년이 될 것이다. 적극적인 중국 사업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하고 실적 자체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뭐 재료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미 FTA 뭐 수혜주로도 평가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현재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기 전문가님, 저는 질문이 있는 게요. 아까 예. LG 패션 설명하시면서 이제 지금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무난하게 기관애들 누구든 좀 예. 사서 끌어올리기에 참 쉬운 종목이다. 예. 그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반등 자리에서는 낙폭과대주 이런 애들이 좀 주목을 받다가 나중에 시장이 많이 가면 그때 이제 내수주가 같이 좀 합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용 그렇게들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로 보면 이제 그런 그 기술적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게 그렇게 해서 눈에 띄는 종목은 100종목 중에 뭐 20종목
뭐 20종목이 안 되는 10종목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보면 기술적 반등이 시도하는 국면은 다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기술적 반등이 상승 종목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3%, 5%, 7%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굉장히 슬림화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 일부 종목만 가지고 이제 부각이 되고 설명을 할 때 기술적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틈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왜냐하면 예. 틈새 시장을 형성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비껴나 있는 종목이고 그런 종목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 틈새 시장에 있는 종목이지만 오히려 아주 조용히 많이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LG 패션. 그래요. 자, 장우 씨 어떻습니까? 일단 LG 패션은 2주 연속 듣게 된 그런 종목이고 안타깝게도 굉장히 타이트한 손절가에 걸려서 일단 한 번은 포트에서 빠진 종목. 네. 뭐 두 가지 파미셀하고 LG 패션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에 갖고 있다가 네. 손절 당했는데 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렇습니다. 또 네. 손절가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두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장우 씨가 두 종목을 어떤 식으로 포트에 받아들일지 여부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먼저 고종현 전문가가 아까 잠깐 예고를 해줬던 비중을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뭐 현대중공업입니다. 지난번에 두산중공업에 이어서 예. 네. 어떤 규칙은 예. 없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산업건설 뭐 그쪽으로 이제 편입이 되고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듯이 빅3 중에 하나잖아요. 조선업종에. 조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뭡니까 유로존 리스크와 관련된 리스크를 가장 민감하게 받은 업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씨? 네? 유로존 김수영 씨. 리스크. 네. 예, 조선업종 예, 아니겠습니까? 네? 네, 조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발주 비중이 가장 높은 대륙이 이제 유럽권이기 때문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유럽이 어렵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피해 업종의 중심에 서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연초에 반등이 살짝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제 2월 달부터 계속 꺾여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 세 종목 중에 가장 또 소외를 받은 게 현대중공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어떻게 보면 이 그 현대중공업을 보는 포인트 중에 가장 이제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주가의 가격 메리트인데요. 그것이 이제 그 PBR 기준으로 해서 한 배가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전 8월 달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그리고 유로존 리스크가 시장에 이제 민감하게 됐을 당시보다도 저렴한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1900포인트가 이탈되면서 1700포인트 영역까지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중공업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빠져놓은 상태에서 주가의 선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어느 정도 가격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상당히 좀 가격 메리트가 진하다 보니까 주가의 이제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좀 적어졌다,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수주와 관련된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가장 이제 민감하게 보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좀 줄기는 했지만 이것이 이제 단기적인 수주 공백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5월 달, 이번 달이 지나가면서 이제 6월 달에도 한 20억 달러 정도의 큼지막한 수주 건들이 앞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후 이제 하반기까지 이제 전망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에 따른 하락에 대한 명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 상태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두산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렸듯이요. 네. 작은 리스크로 좀 큰 수익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위험 고수익.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조선업종이 유럽권의 비중이 큰데 발주 역시 유럽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조선업종?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결국에는 조선업종이 유로존 리스크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종이다라는 것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만큼 싸다라는 겁니다. PBR 한 배 수준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 지금 가격을 나타내는 이유가 그만큼 안 좋다 하고 시장에서 팔자를 네. 했으니까 지금 많이 안 좋다라는 것이고, 이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시장 반등이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명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분요? 예. 싸다. 그렇죠. 싸다. 기본적인 재료로서는 이제 가격 메리트가 되겠지만 유로존 위기에 해소나 희석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했을 때 가장 피해 업종이었던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혜 업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타이밍상 너무 리스키한 거 아니야?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수요일 날이 변곡이 될 수 있다. 예. 이후 특별 정상회의. 근데 예. 그게 앞이란 말이죠. 오늘이 목요일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예, 예. 드릴게요. 그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장이 이제 1900포인트부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꺾이면서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4일 동안 시장이 어제까지 4일 동안 상당히 좀 가파르게 빠졌잖아요. 근데 네. 이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보시면 그 전에 미리 반영이 된 상태에서 1900포인트 밑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는데도 가격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우려감에 따른 리스크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결국에는 이후에 그 애니나 씨가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더욱 큰 문제로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뭐 결론 도출이 뭔가 대책에 대한 도출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고 하락을 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네. 현대중공업만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삼성증권 지지난주인가요? 삼성증권 소개시켜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공업이 정말 리스키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안에 어떤 종목도 리스키하지 않은 종목이 없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리스크에 가장 크게 타격받은 조선주 가운데서도 빅3 가운데 제일 소외받은 현대중공업. 네, 그런 맞습니다. 개념으로 그러니까 접근을. 예.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날 많은 종목들이 빠졌잖아요. 네. 근데 현대중공업은 미리 매를 맞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내린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요즘에 이제 조선업종의 3사를 보면서 더 네. 이상 팔 것도 없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우려했던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표면상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면서 던진 주식들은 이미 다 던져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900포인트 밑으로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도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잖아요. 네. 네. 예. 좋습니다. 김수영 씨 뭐 더 궁금하신 점? 네, 아니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김수영 씨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한데요. 자, 이제 양팀 전략까지 모두 확인했고요. 김수영, 장우 씨가 고민해서 또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현대중공업 마지막으로 가격만 한번 좀 들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까 가격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얘기했는데, 네. 예. 제가 이제 그 가격 전략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지난주 이번 주간에 형성했던 최저가가 이제 24만 9천 원 수준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이전에 이제 8월 달에 시장 충격을 강하게 받고 시장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유로존 리스크에서 또 변동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 네. 구간상에서는 이제 계속 가격을 지켜주려고 했던 게 25만 원과 24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선에서 그 손절선은 이번에도 손절선은 24만 5천 원 정도로 잡으시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간 상태에서 매수가 자체를 그렇게 민감하게 뭐 몇천 원 싸게 살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매수가는 네, 시초가로 예.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 기간은요? 예, 보유 기간은 한 달 정도로 그 일단 설정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달로 일단 잡아놓되 네. 다음 주 나왔을 때 이 종목에 대한 뭐 변경사항이 AS를 좀 있으면. 해드리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보유 기간은 시장의 탄력과 뭐 강도에 비례해서 네. 중간중간에 이제 수정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목표치는 29만 원을 잡아놓는데, 이거 역시도 크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매물벽이 있는 구간이 29만 원이기는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일단은 그냥 그렇게 잡아주시는 거. 예. 예. 그래요. 뭐 잘 모르는 저도 봐도 일단은 더 빠지지는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차트인데, 김수영 씨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 지금부터는요, 김수영, 장우 씨에게 최종 선택할 수 있는 전략 타임으로 1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전략타임 10초 다 드린 시간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먼저 김수영 씨가 한 종목 정도만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더 판단을 빠르게 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수영 씨? 네, 현대중공업 30% 매수입니다. 결국 비중을 좀 많이 싣기로 가격은요? 가격은 고정현 전문가의 그 의견대로 네. 내일 시초가 매수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도 동일하게 네. 좋습니다. 자, 고정희 전문가의 의견을 고스란히 받아 들었습니다. 장훈 씨는요? 고정현 네네. 전문가가 또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당부요? 이 종목 팔지 마세요. 근데 나는 안 팔고 싶어도 벌칙 때문에 팔기 때문에 네. 그거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 종목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 종목이 자꾸 뺏기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참 미안합니다. 네. 고정희 그러니까 전문가는- 여러 종목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의 전략을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한 종목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만큼 종목이 부족해지게 되고 페널티라는 것이 한 종목만 매도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종목을 가지고 가서 페널티 혹시나 당할 수 있는 그 종목을 하나 넣는 전략을 좀 짜왔습니다. 일부러. 근데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그 종목을 압축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가지고 나열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이겨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안 파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부산중공 제발 좀 그렇죠. 갖고 있어라. 네. 좋습니다. 자, 장호 씨는요? 네, 오늘 파미셀하고 LG패션 비중은 10%씩 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파미셀은 매수가가 6,200원. 음. 네, 그리고 LG패션은 내일 시초가로 시초가 괜찮습니다. 시초가. 네. 시초가로 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도 비중도 다 네. 조금규 전문가의 의견 그대로 역시 장우 씨도 따랐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된 포트폴리오가 두 분 다 나온 것 같죠? 예. 손절가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아, 예. 요거 알려주세요. 말씀드려야죠. 네네. 파미셀은 손절가는 5,800원. 네. 요거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요. LG패션은 손절가 33,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저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김수영 씨 것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대신 정리해서 보여드리죠. 네, 김수용 씨의 완성본입니다. 서울반도체, 유비벨록스 각 20%에 오늘 현대중공업 고정현 전문가 추천 그대로 받아들여서 30% 제일 크게 비중을 싣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시장이 빠져도 유로존 악재를 미리 선반영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현대중공업 25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내일 시초가 매수하겠다. 가격에 특별히 매수 가격에 민감하지는 않겠다 얘기를 했고요. 목표 가격은 한 29만 원. 일단은 그 정도로 잡고 한 달가량 최대한 보유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장우식 포트를 한번 가보죠. 자, 기존에 있었던 효자 두 종목, 동화약품, CJENM에다 SKC도 지난 금요일 날 편입이 됐죠. 여기에 파미셀과 LG패션이 다시금 10%씩 차지해서 장우식 포트를 조금 더 다양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목 5가지가 되겠죠. 자, 오늘 신규로 조금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고자 하는 두 종목 밑에 보시면 파미셀과 LG패션이 있습니다. 파미셀은 줄기세포 관련 종목이고요. LG패션은 아시는 대로 내수주입니다. 일단 둘 다 단기로 한 1, 2주 정도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이니만큼 손절 가격이 파미셀의 경우에는 5,800원 그리고 LG패션은 33,000원인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배트 1억쇼 내일의 수익률은 어떨지 두산중공업으로 장우 씨의 포트를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장우 씨의 15연승 계속해서 김수혁 씨가 정말 흰수건을 던지게 될지 내일 수익률도 함께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 종목 상담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요. 무료 전화는 02-3153-2631번입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김현장 이어집니다. Ah, yes. Well, looky here, ah, what do we have? Another pretty thing ready for me to grab.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I'm a wolf in sheep's clothing, 'cause at the end of the night, it is her I'll be holding.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ll say. You'll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But when I pray, I never stay. So every girl that I meet, yeah, this is what I say. Run, run, run away, baby. The fire put my spell on you. You better get away, darling. 'Cause everything you heard is true. Your poor little heart will end up alone. 'Cause Lord knows I'm a rolling stone. So you better
네, 오늘 반등 나왔는데 팔아버릴까 아니면 더 들고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김앤장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모두 다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김수용 씨 팀, 장훈 씨 팀 어느 쪽으로부터 상담을 받을지 지목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김수용 씨 팀과 장훈 씨 팀 두 팀이 있어요. 어느 팀으로부터 상담받고 싶으세요? 장웅 씨요. 네, 안녕하세요. 14연승에 빛나는 장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디 사는 누구세요? 여수에 사는 김순심인데요. 여수요? 우와, 여수 네. 엑스포. 지금 엑스포 박람회는 다녀오셨나요? 예, 예, 어때요? 멋있죠? 예. 예, 감사합니다. 상담 빨리 해달라고 네.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시공테크요. 시공테크요. 네, 네, 비중하고 가격 좀 말씀해 주세요. 6,240원에 20%요. 6,240원에 20%.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어떻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여수에 사셔서 시공테크를 매수하신 것 같아요. 여수 엑스포 때문에. 네, 맞습니까? 방송에서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 했는데 제가 네. 병원에 입원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막 떨어져 갖고 있네요. 예, 지금 그 시공테크는 네, 이 그 할리우드나 테마파크라든가 엑스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전시물을 하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여수 엑스포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은 그런 업체인데 이미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수 엑스포 뭐든지 이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가면은 그 재료가 반영되는 그런 구간에 가까이 가면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 시공테크가 올라가는데 여수 엑스포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전형적으로 쌍봉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뭐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또 지금 여수 엑스포에 대한 부분이 네.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또 조금 흥행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최근에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네. 일단 괌에도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강하게 가는 뭐 이런 그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반등을 하면 팔아야 되는데 네. 반등 탄력은 일단은 5,500원대까지 가거나 많이 가면 5,500원대까지 상승을 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5,000원 언저리에서 꺾어져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예. 요번 반등 흐름을 보셔가지고 네. 5,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면 좀 더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5,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를 하십시오. 한꺼번에 개인 투자는 매도를 하라 그래도 잘 손이 안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다 가지고 있으면 계속 대응을 못하고 나중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워지실 수 있으니까 일단 네. 올라오면 한 30%씩 끊어가지고 5,000원 언저리부터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혹시나 한 10% 더 사가지고 해서 하면 안 되나요? 예,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항용 그 개인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빠지고 있는 종목은 일단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좀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하셔야지. 많이 빠져 있는 거 굳이 사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자기가 한 매매 행위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매매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좋고 이 종목은 반등 시 물량을 줄여나가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공테크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문자 한번 가보죠. 김세용 씨. 네. 두산엔진이고요. 매수가는 12,8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예, 두산엔진 어떻습니까? 네, 두산엔진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는 주가가 뭐 12,000원 수준에서 계속 지켜주다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 시장 급락과 함께 기관 쪽에서 손절매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계 쪽에서 손절매 물량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을 좀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조선업체들의 이제 부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이제 보셨듯이 현대중공업 같은 이제 전방의 대형사들 같은 경우도 아직
반등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얘네들이 먼저 올라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돌아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인 이제 기술적 반등치는 12,000원 이상으로 보시고, 그리고 추가 하락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이어지면서 저점을 새롭게 잡을 수가 있는데, 밑에다 추격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 기다리셨다가 반등 들어왔을 때 12,000원 수준에서 현금화를 하시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선 3사, 예, 대형사로부터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교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엔진 또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문자 하나 더 볼까요? 장훈 씨? 네, 문자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104,400원에 50% 비중 굉장히 많이 실으셨네요. 내일장에 빼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메이드 참 뭐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 흐름이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게임 업체입니다.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종목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거기에 선택돼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대안주로 선택이 되면서 갈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경계 매물이 나오면 그때는 이 가격대에 대한 밸류에이션 때문에 상당히 조정폭이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지금 종목들을 쭉 HTS로 보시면 고점 부분에서 내려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굉장히 낙폭이 심화되는 그런 종목도, 고점에서 내려오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늘 저점을 준 10만 1,800원,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하고 10만 원을 깨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시고요. 10만 원을 깨면 현금화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10만 손절가가 원. 10만 원. 선에서. 그렇습니다. 10만 원 네. 정도를 설정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하시면 만약에 차별화가 계속 나오면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의외로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장중도 포함됩니까? 아니면 종가 그렇습니다. 상승? 장중에서도 터치를 하게 되면 이거를 다시 말아 올라가는 거, 오늘은 다시 말아 올라갔는데 네, 그러니까요. 예.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말아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그렇겠죠. 거래량이 네. 이렇게 터지는 그 상황에서 내려와 버리면 거기가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돌파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위메이드 장중이라도 10만 원 터치하면 조금 리스크 관리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수영 씨가 좀 상담 도와주세요. 네. 유니온입니다. 매수가는 6,85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앞으로 전문가 매도 시점을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예, 유니온은 이제 시멘트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그 OCI 기업 집단에 같이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시멘트 만드는 회사는 결국에는 이제 건설업종이 잘 나가야 잘 나가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장사를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온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건설사들의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내용들 모멘텀이 아직은 나올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6,000원에서 7,000원 구간 5,000원에서 7,000원 구간에서 밴드를 그리면서 좀 계속 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씨름하시는 것보다 반등이 들어올 때 현금화를 하십시오. 현금화가 5,600원 정도 이상 수준으로 반등이 들어왔을 때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나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상담했던 두산 엔진, 예. 같은 맥락상에서 유니온을 보유하고자 하신다면 앞에 이제 전방에 GS건설이나 대림산업이나 많잖아요.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이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5,600원 이쪽에서 현금화를 하시고 대형사로 교체 매매를 하시죠. 네, 5,600원 정도에서 현금화, 그리고 관련한 섹터에서 대형사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 상담받을 수 있는 팀이 두 팀이 있는데요. 예. 어느 팀 원하세요? 장훈 씨 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선생님은 주식 투자한 지 기간은 오래되셨나요?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오래 안 되셨어요. 어떤 종목 지금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전자 쪽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부산
중공업이 그게 좀 속을 좀 쓰겠어요. 두산중공업이 궁금하세요? 예, 네. 얼마에 매수하셨죠? 가격이? 7만 원에요. 비중은요? 비중은 지금 10%요. 10%요? 예, 네. 두산중공업. 자, 어떻습니까? 조공비 전문가님. 예, 두산중공업 뭐 10%면 비중이 많으시지는 않은데요. 아마 3월 달쯤 사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올라갈 때 뭐 사신 거는 굉장히 잘 사신 거예요. 어떻게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사는 거는 상승을 하다가 눌림목 이후에 재반등하는 그런 구간에서 샀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항상 그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손절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손절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지금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손절매는 내가 팔고 나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내려간다 이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을 하건 내려가건 그 상관없이 사고가 터질까봐 하는 게 손절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주가가 전체적인 그 주가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상승장에서도 항상 주가가 손절매 가격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그런 악재에 의해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매를 하게 되면 짧은 손절로 끝나고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에 손절매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이런 그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두산중공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원자력이라든가 풍력, 뭐 발전 설비 업체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강한 그런 어떤 흐름, 중장기적으로 큰 흐름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5만 5천 원 부근에서 상당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 정도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도 지금으로서는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한 5만 5천 원 언저리에서 한 번 정도 빠져나오셨다가 교체 매매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7만 원에 사셨는데 5만 5천 원에 괜찮으시겠어요? 파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럼 한 중기로 가져가면 얼마쯤 올랐나요? 그러니까 중기로 지금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손절매를 해갖고 많이 손실을 보면 중기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라든가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이 되고 건설 경기라든가 발전 경기,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수주가 되거나 하면 중장기로 가져가도 틀림없이 이 가격대 이상, 사신 가격대까지 올 수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6개월도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를 감안했을 때 발전 경기라든가 또 이런 이 원자력이라든가 풍력 같이 지금 유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태에서 원자력이라든가 풍력 같은 이런 것들이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단기적으로 대처를 하고 시장 흐름 자체가 개선이 됐을 때 다시 진입해도 더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단기로만 일단은 보자라고 하셨는데 시청자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은 사례에 대한 또한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일단 나중에라도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단기에 좀 팔자리는 올라오면 팔자라는 두산중공업 상담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문자 한번 들여다볼게요. 김수용 씨. 네. 모베이스고요. 5,5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손절 시기를 놓쳤는데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뭐 주가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작년 11월 달부터 어느 정도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던 와중에 5월 달에 들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변동성이 좀 많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6,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인데 아무래도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매물벽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000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상당히 좀 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한번 챙겨주시거나 현금화를 해주시고 이후에 다시 본다라고 해도 모베이스보다도 수급이 괜찮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베이스 같은 경우도 종목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펀더멘탈 자체는 크게 나쁘지가 않은 반면에
그것을 알아주는 수급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000원 이상 올라가면 현금화를 하시고 관련된 이제 그 전기전자 중형 부품주들 중에서 기관 수급, 특히나 이제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군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모베이스는 지금 기관이 그렇게 꾸준히 사지는 않는가 봐요.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 한 5일 동안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것이 네. 이제 그게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 수량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 예. 네. 그래서 또 우리 시청자님은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도 모베이스 한 5,000원 정도에서는 조금 현금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교체 매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엔 장우 씨. 네. 탑금속 5,500원에 비중 50% 단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예, 어떤가요? 탑금속이 그 자동차 금형 뭐 이런 것들 건설 중장비 부품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탑금속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는 시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작년 7, 8월 달에 우리 그 국내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장을 해갖고 초기에 조금 올라가는 척 했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신규 종목은 항상 뭘 봐야 되냐면, 물량 분산이 잘 안 됩니다. 이 종목도 보면 지금 그 유통 물량이 4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라든가 특수관계인 또 보호예수관에 묶여있는 물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 분산 과정에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보니까 50%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흔들리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어쨌든 작년에 상장한 업체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됐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탈을 하면 항용 이런 것들이 갈 때는 그냥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크게 흔들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걸 가져가시면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현재 자리에서는 반등이 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들어오려면 4,000원을 깨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아이고. 4,000원이 깨고 나서 반등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보유 홀딩 하시고 시장이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낫고요.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 지금 자리에서 줄이고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비중이 50%시면 적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를 일단 현금화 하시고 추세가 깨지면 한 번 정도 20%를 다시 사서 채워놓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편하고요. 만약에 팔았는데 확 올라온다 그러면 30%만 가지고도 수익이 내는 거니까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대응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권해드릴 만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탑금속 비중을 좀 덜어내면 나머지로 더 빠지면 빠져서 올라올 거고 올라가면 잘 가서 더 갈 거니까 일단 비중은 좀 축소하는 거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수용 씨. 네. 우리금융입니다. 매수가는 14,200원이고요. 비중은 40%입니다. 3년 보유 중이고요. 향후 전망 꼭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또 M&A까지 네. 뭐 STX 그룹하고 다 엮여가지고 M&A보다도 지난주부터 이제 이슈가 되는 게 STX 관련향 이제 익스포저 노출에 네. 대한 위험인데요. 아무래도 그 지금 현재 STX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뭐 하한가 근처까지 하락을 하고 금요일에도 이제 추가 하락, 오늘도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심리에 의한 가장 큰 피해주들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그 관련된 익스포저에 대한 노출 규모가 1.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이제 좀 포커스를 좀 잡아가자라고 한다면 금융주들은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주들이 비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4배 정도의 이제 PBR을 기록하고 4배 수준의 이제 PER을 기록하고 있는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저렴하다라고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업종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1,050원이 오늘 종가인데 추가적인 하락 여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후에 반등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12,000원 이상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유는 좀 하시되 3년 동안 지금 14,000 몇백 원 수준에서 이제 매수가로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한 것은 이후에 이제 다시 올라오면 한번 끊어 주셔야 됩니다. 단가 자체가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수익과 손실권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차라리 그 지금 이 보유하신 단가로는
우리금융에 돈을 예치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자를 받으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매수가 정도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현금화를 한번 해주시고 이후에 재공략을 하시거나 다른 업종으로 네. 옮겨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금융 일단 사신 가격이 딱히 싼 가격대는 아니셨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제 다시 한번 수익권이 온다 하면 바로 현금화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훈 씨, 하나 더 문자 네. 살펴볼까요? 성우 하이텍 14,000원에 비중은 10% 손절가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예, 성우 하이텍은 그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자동차 그 범퍼라든가 펜다 옆에 있는 그 펜다를 그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뭐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네.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그 전차 그래가지고 많이 좀 부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완성차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성우 하이텍도 시장 흐름 하락하고 함께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지지가 됐던 자리를 이탈했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사신 가격이 14,000원으로 지금 네, 나와 네. 있는데요. 요 14,000원이 내일 정도는 한 번 정도 도전을 할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걸 돌파를 하면 오히려 굉장히 좋아집니다. 상당한 매물대가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데 매물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매물대에 대한 부담은 이 거래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흐름이 계속 나오면 매수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좀 흐름이 다시 좀 위축이 되면 12,500원, 12,500원을 이탈을 하면 지금 보셨듯이 요 저점에서 좀 지지받았던 자리가 전체적으로 매물대로 좀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12,500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한번 가져가 보는 거. 왜냐하면 이 종목을 팔아서 이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을 사기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마땅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만만치가 꽤 않아요. 괜찮은 네. 종목.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좀 더 가져간다 생각을 하고 견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조금규 전문가님이 언급한 종목 가운데는 제일 좀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내일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성우 하이텍 상담해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 두 팀이 있어요. 상담 받으실 예, 예. 수 있는. 예, 장홍 씨 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4연승입니다. 예, 여기 부산인데요. 부산 예. 예. 부산 어디에? 풍산을 예. 오늘 오전에 예. 시초가로 23,900원에 10%를 샀거든요. 23,900원에 10%요. 예. 그러는데 이걸 시초가하고 매수가하고 손절가하고 예. 또 장기간 가지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문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규 전문가님의 자세한 상담 예. 들어보세요. 풍산이 동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풍산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국면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으나 그 폭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중장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풍산이나 고려아연 이런 종목에 중장기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냐면 이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올 때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풍산도 지금 2008년만 해도 4,000원에서 5만 원 넘게 10배 이상 올라왔다가 지금 하락 추세도 23,000원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싸다. 결코 가격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반등이 들어오면 일단은 25,000원 부근을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25,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지 않으면 현금화를 하셨다가 교체 매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장기적으로 풍산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가려면 지금 이 세계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올해 안에는 그것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원자재들이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런 추세는 조금 더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산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하다. 현재로는 중장기로 봤을 때 상승 가능성보다는 점차적으로 저점을 낮춰갈 가능성이 높으나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하락하더라도 팔지는 마시고 한 25,000원 언저리까지 반등을 좀 기대하고 대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멀리 또 부산에서 전화를 주셨었네요. 자, 이번에 문자 한번 가볼까요, 김수영 씨? 네, 금호석유입니다. 네, 14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0%입니다. 언제쯤 매수가 근처까지 올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예, 14만 5천 원의 매수가까지 기다리시려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화학주로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원재료는 상승을 하는데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번 분기 이제 2012년 2월까지 5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수요 부진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 명확하게 들어오는 상황은 아닌데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수요 부진이 어느 정도 중국향에서 매출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좀 크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원재료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나빠지고 많이 팔더라도 조금 남게 되는,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악재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태라서 아무래도 시장 반등과 함께 좀 강하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한 14만 5천 원 수준입니다. 그 14만 5천 원의 이제 매수가까지는 크게 멀지 않은 단가이기는 해도 아무래도 그 이상 상승하려고 한다면 좋은 이제 모멘텀, 시장 상황 개선, 수급 개선뿐만 아니라 이 종목 금호석유라는 종목 안에 뭐 특징적인 이제 호재거리가 좀 나와줘야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3만 5천 원 이후 13만 5천 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흐름상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거나 대응을 좀 만져주신 다음에 이후에 다시 보신다라고 해도 나쁘지 않다. 예, 그래서 한 13만 5천 원 정도 이상에서는 한번 끊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금호석유. 자, 매수가 14만 5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한 1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돼서 또 향후 흐름 전망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저희께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또 하나의 문자 볼까요? 장훈 씨? 네, 태광 28,000원에 15% 추가 매수 할까요? 하셨습니다. 원래는 사실 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네네. 네, 에리나 씨가 문자로 돌려서 바로 문자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 그냥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아. 14년생 장홍 씨에게 무슨 뭔가 비밀이 있다, 네네. 비결이 있다. 예. 네, 저에게 많은 그 주식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네, 일단 문자로. 네, 예, 이 태광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과매도 국면이거든요. 관이음새라든가 뭐 이것들을 좀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좀 흐름상의 고점이 나오고 최근에 강하게 좀 올라왔다가 좀 이탈을 하면서 좀 내려와 있고 과매도 국면이고 지지가 좀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게 주봉상으로 중장기로 좀 그 지지가 됐던 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리바운딩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한 24,000원 언저리까지 한 반등 구간을 설정을 하시고 일단은 보유 홀딩하고 좀 대응을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흐름이 강화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한번 좀 대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정도로 그렇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태광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전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시는지 궁금한데 그에 앞서서 김수용 씨 팀, 장훈 씨 팀이 있기 때문에 팀을 먼저 고르셔야 되거든요. 수영 씨 팀요. 예, 알겠습니다. 김수용 씨. 축하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무건 수행하고 있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여-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세요? 대원 미디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8,600원에 30%요. 네, 8,600원에 30%요. 네, 네. 빨리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원미디어 이 종목은 어떻게 알고 매수하신 거예요? 그 전에 한번 TV 보고 그래가 사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조금 좀 이유를 봤어요. 그래가 내려갔길래 다시 샀는데 지금 너무 내려가가지고요. 네. 그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뭐 예, 예. 그 앞에서 이제 전략 가격 단가 말씀드리고 설명해드리겠지만 반등 들어가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이제 뭐 작년부터 올해 3월 달까지 12,000원 찍을 때까지 좀 수익을 보신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죽어가는 종목을 사신 거예요. 물 빠진 종목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좀 세게 많이 빠지는데요. 예. 밑에다 갖다 팔지 마시고요. 추격해서 팔지 마시고요. 받는새 좀 기다렸다가 파시는데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8,600원요. 8,600원이요. 예. 일단은 그 8,2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잡고 가시면 괜찮아요. 8,200원 정도 수준까지 반등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현금화를 하세요. 현금화를 하시고 종목 자체가 좀 가볍고 종목의 이제 내용 뭐 가치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종목인데 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보일 만한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개별주로서 시장 외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이나 한쪽 이제 특정 주체에 따라서 이제 종목을 살짝 부양을 시켰다가 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물량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기댈 데가 없어요. 뭐가 왜 대형미디어가 오르냐라고 했을 때 뭐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반등이 들어갈 때 8,200원 정도 수준까지 반등이 기술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현금화를 하시고 빠져나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주식으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그죠? 한때 수익 봤었는데 이렇게 대원 미디어를 끝으로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한 전문가들 외에도요.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출연해 주시는 모든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따로 또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난 박스 있거든요. 그 배너를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리치맵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셔도 무료 온라인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토요일 오후 2시에요. 동부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 아시죠? 김수용 씨한테 탱크를 선물해 주셨던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 무료 강연회를 개최하신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는 역시 리치맵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다고 하니까 역시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리나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위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2부는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거액 자산가들은 어떻게 요즘과 같은 장에서 투자를 하는지 그 비법 꼭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